면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독립영화인들을 다 몰아내겠다라는 발상이 없으면 이렇게 파행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 의도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사실 저희는 그런 현재 지금 문화부와 영진이가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에요. 형들만 지키는 게 아니야. 어? 한 번만 더 술 먹고 행패 부리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기까지 한 독립영화 나는 곤경에 처했다의 한 장면. 나한테 한 대만 맞아라. 그럼 형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영화 아카데미를 갓 졸업하고 제2의 홍상수로 기대를 받고 있는 소상민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최근 새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상영됐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밖, 이 젊은 감독은 내 영화가 상영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작품을 스스로 보이콧하는 심정은 어떨까? 참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이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좀 무시당했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관객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 영화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냥 저의 입장은 정말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라고 하면 상업성을 띠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만드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독립영화판에서 서로의 정치 성향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독립영화와 관련해서 이른바 공모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네, 앞서 보신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해주고 또 이 독립영화 지망생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영상 교육을 해주는 이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 운영자가 공모를 통해 교체됐는데요. 역시 공정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광화문 영상 미디어 센터. 독립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영상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 등 모두 14,000여 명이 지난 8년 동안 이곳에서 배우고 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81살 조경자 할머니. 이래봬도 4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나는 그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라는 게 기가 막히게 멋있고 그 긴 영화, 돈 많이 들이는 영화 이제 앞으로 안 봐요들. 폐품 수집을 하는 동네 할머니부터 서점에서 책을 읽는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림까지 흔히 만나는 사람들도 주변의 사소한 것들도 다가서서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찬찬히 카메라에 담아내면 모두 작품이 됐습니다. 팔순즈음의 할머니가 혼자서 영화를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영화 장비를 빌려주고 편집까지 도와주는 영상 미디어 센터가 없었다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2010년 영상 미디어 센터 그런데 그런 영상 미디어 센터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수강생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를 이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운영 주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몰상식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그래서 3년 동안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갈려진다, 이걸 못 본다 하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8년간 운영해온 미디액트가 떠난 자리에 올해 2월 새 운영자가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 때문입니다. 사업자 교체는 독립영화 전용관과 마찬가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센터를 운영해온 미디액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비롯해 5개 단체가 1차 공모에 응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공동 1등을 하고 문화미래포럼이란 단체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긴 신청자가 없어 모두 탈락됐습니다. 문제는 2차 공모. 심사 결과
2차 공모 심사 열흘 전 설립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1위가 됐고 1차 공모 1위였던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0.2점 차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1위인 시민영상문화기구가 낸 사업계획서는 1차 공모 때 꼴찌였던 문화미래포럼의 사업계획서와 거의 같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4쪽짜리 중기계획안을 제외하곤 일부 표의 위치와 색깔만 다른 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공모 때는 이제 그 컨소시엄의 주축이 됐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이제 재공모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1차 공모 때 냈던 아이디어들의 원작자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 서류를 다시 만든 거죠. 공모 직전에 만들어진 업체가 1차에선 꼴찌로 평가됐던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거의 그대로 들고 나와 2차 공모에선 28점이나 높은 사업계획으로 평가받아 1위가 된 겁니다. 의혹은 누가 어떻게 심사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심사 규정상 심사위원은 공모 신청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차 공모에서 꼴찌했던 문화미래포럼 출신 인사가 2차 심사위원장이었고 1위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의 대표와 이사도 알고 보니 문화미래포럼 회원. 문화미래포럼은 지난 2006년 대표적 보수 지식인인 소설가 복고일 씨를 초대 대표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참여정부의 문화적 기현상을 치유한다는 기치 아래 출범한 문화계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 영화진흥위원회 조임은 위원장도 이 단체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모를 주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심사위원장,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의 인사들이 모두 문화미래포럼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단체 출신이 심사위원이고 심사 대상의 대표와 이사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혹에 대해 먼저 선정된 단체 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인적 구성원의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타 운영 방향이라든가 지향점 같은 데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미래포럼과 사단법인 시민영상기구를 자꾸 동일한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른 단체라면 사업계획서도 달라야 했던 건 아닐까? 아니 왜 내용이 똑같으냐 말이면 다른 조직과 다른 사람이 낸 게 사업계획서를 갖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 접수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강생들입니다. 사양되면 책임지십시오, 위원장님이.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 수강생들과 관련 단체들은 부당한 공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공모라는 게 시작됐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들이 이미 예정된 건 아니었는지 그런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죠. 공모라는 유령과 싸워온 것 같아요. 독립영화 전용관과 제작을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두 곳의 공모에서 모두 보수 성향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기존 독립영화계 인사와 단체들이 밀려나는 모양새가 되면서 영화계가 정권 교체에 따른 물갈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화는 이런 영화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들이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파란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 빨간색으로 머리를 비우고 물들이고 저희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있게 되면 없던 단체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1차, 2차 공모에서 순위가 오락가락하고 심사위원장과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특정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고 말썽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썽과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방식,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한 곳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울 아트 시네마, 고전 예술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